이런 과정 중에 대통령의 SNS와 또, 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양측, 유튜버 양측 간의 얘기들을 가지고 또 해석에 의한 설왕설래와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제일 안타깝고, 복잡한 심정이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송 작가 TV의 입장이나 송 작가의 개인적인 정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더 마지막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다스베이더 없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뉴공이 생방을 해갖고 뉴공 안에 다스베이더 같은 생방 형태 내지는 청중들이 있는 형태의 방송으로 바꾸고 마지막 회 출연을 이시민 작가가 했습니다. 여기서 했던 얘기들에 관한 분분한 해석들이 있는데 먼저 이 해석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처 눈엔 부처, 돼지 눈엔 돼지, 여기에 대한 것도 이어갖고 한번 저희가 뇌피셜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을 내부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포용 외연 확대 행보를 동의 없는 재건축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지층이 원했던 건 증축이었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 조롱한 인물들이 임명되는 소위 문과산점 현상이 기저에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역평론가, 촉법평론가,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유시민이라고 하는 평론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가 민주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이기도 하고, 영향력이 높은 사람인 건 맞죠. 그리고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그 안에서 내적 과실을 바라거나 또는 이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해온 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온 거고 그중에 제일 그걸 잘 따라왔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갖고 밀었던 거예요. 즉 이재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대의 선택이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명론한 증거와 그 현상을 설명해 준 사람이 유시민이었다는 겁니다. 즉, 모 평론가처럼 내가 시장 시절에부터 내가 알고 발굴을 해갖고 정치 입문을 시켰고 다 만들었고 이따위로 함부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들었다고 경솔한 얘기를 하는 그따위의 평론을 때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평론이에요? 그게 평론이에요? 지는 평론이라고 하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연락하고 내가 국회의원들 내가 전부 다 자리 잡아주고 공천 받아주고 미친 거죠. 아니 그거는 술자리에서 그냥 지인들한테 허세 떨 때는 하는 얘기죠. 그게 술자리에서 무슨 평론입니까? 그렇게 해도 아니 지가 그 말을 해갖고 그 사람이 뽑힌 거고 그래서 그걸로 이재명이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려면 한 천만 유튜버 정도는 되시든가. 근데 아무튼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해온 영역은요. 이 사람이 왜 지금 1위인가 또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분석을 해준 거야. 즉 이기고 있는 현상 인기가 몰리고 있는 현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서 평론을 했지 그걸 갖다가 유시민이 이재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차이 자체가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가 해왔던 평론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 비교가 불가지. 네, 비교 불가에 쉽게 말하면 현상을 설명해주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설명해주는 말 그대로의
현장 해설을 해준 거예요. 즉 감독이나 선수가 아니었다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한 거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시민이 만들었고 유시민이 선수고 후견인이라서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김민석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는 데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설명을 명징하게 해준 거 이외에 그분이 무슨 자리를 받았어요. 총리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치나 이런 쪽에는 일절 발된 적이 없습니다. 본인 평론으로 해갖고, 200석 얻어야 되는데 180석밖에 못 얻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할 정도로, 명확한 평론과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서 풀어내온 사람이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시민은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선수나 감독이 아닌 해설가다는 입장이야. 해설가는 이긴 것도 분석을 하고 진 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잘 되는 현상도 분석을 해야 되고 잘못된 현상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 사실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들, 코어 지지층들의 열기가 식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재건축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지금 있는 이 집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뀌어야 된다는 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바뀌어져 갈까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외연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본진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 새로운 집이 생겨나거나 안에 공간이 넓어지거나 하는 걸 기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개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동의 없이. 그 개축이라고 하는 게 뭐의 차이냐면 재료의 차이인 거예요. 재료의 차이. 즉 우리는 목재로 만들고 한지로 붙인 한식집에 익숙했는데 보니까 집을 고치려고 하는 책임자로서 공사 책임자로 보니까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재료들을 갖다 쓰면서 일종의 집 자체의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이 돼버린 거야. 근데 결과가 좋았나? 별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목수가 집을 재건축해갖고 집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버릴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버리고 딴 집으로 이사 갈 거 아니라는 거지. 왜? 이 집은 원래부터 내 집인 거고 앞으로도 내 집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벽지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식의 설계는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의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단계라는 거야. 지금 우리 지지자들 중에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안 했으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하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더 빨리 안 되냐? 왜 더 명확하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왜 저런 새끼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나 이거 싫어. 나 그러면 목수 해고하고 나 이 집 헐어버릴 거야. 나 이 집에 안 살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집은 너무나 전통이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나는 딴 데 가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즉 보증인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보증을 선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갈 사람. 이 정권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아픔도 우리가 같이 안아야 돼.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일단 우리는 직격탄을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을 뽑고 응원했던 사람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 망해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지 우리의 삶도 보장이 된다고요. 어차피 대통령은 남은 4년 임기를 그대로 다 채울 거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다만 건물 밖에 있는 놈들은 몰라. 상관도 없어. 그렇지. 야, 저 집 왜 저렇게 잘 사냐 그러고 아이 부럽다라고 돌 던지고 욕하는 놈들이 있지만 내부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집이 잘 살고 커지고 증축되고 좋기는 한데 인테리어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익숙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바꿔달라는 거야. 지금처럼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걸로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대통령은 그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부처는 부처, 돼지는 돼지 얘기한 걸 갖다가 이걸 유시민 작가의 비난에 대한 반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나 이동영 작가나 어떠한 평론가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해갖고 반론해 본 적이 없어요. 대로 행정부처에 있는 일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론이라든지 이러한 비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시중에 있는 평론가한테 힘을 실어주거나 거기에 비난하는 내용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쪽 장르에다 밀어붙이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러한 해석은 지금 대통령이 호남 쪽에다 지금 오늘 발표한다잖아요. 2,000조 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2시에. 영호남 충청권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제2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반도체 중심 호남, AI 센터 중심의 충남, 그리고 그에 대한 연계 사업으로 영남 이런 방식으로 국토 전체를 새롭게 개발하는 모델을 발표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정치 논리로 끌고 와가지고 무슨 호남에다가 전당대회 유리하라고 이런 발표를 아니 전당대회 유리하고 정치적으로 쓸 것 같으면 지선전에 쓰지 그걸 지금 썼겠냐고. 근데 전당대회용이라고 썼으면 호남의 반도체 잠지가 유치되면 김민석이 유리해 정청래가 유리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 놈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호남에다가 그거를 유치하게 되면 그게 전당대회 표에다 영향을 미치냐고. 어차피 거기는 전라도 사람들이고 민주당 사람들이라 민주당 사람 찍을 건데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겠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거는 정치적 논리일 수가 없다. 이미 기업들과 정부 부처가 호남만이 앞으로 우리가 차기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적인 또는 여건 토지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거지.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최대의 투자 사업을 단순하게 5년짜리 대통령이야 저기에다가 꽂아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 드렸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차기 반도체 산지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 광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이미 맞춰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갖고 억지로 호남에다 이걸 보내가지고 국가 미래를 망치려고 하다 정치로 쓴다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정치 논리로 오는 국진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쓴 평론이라고 봐야 맞는다는 거지. 왜? 늘 항상 평론가를 대상으로 한 얘기나 SNS를 써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니까 이 루틴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일각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SNS가 인질 잡힌 거 아니냐. 또는 누가 지금 대통령 뜻과 어긋나게끔 중간에서 뭔가 오작동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든지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일에 대통령이 전당대와 관련한 또는 그와 관련한 의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뭔가의 메시지를 내는 시점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꼭 거기다 대해서 김민석 찍으세요, 정청래 찍으세요가 아니고 만일 그에 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의사를 보일 수 있는 이 시점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꺼내놓는 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설프게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어느 쪽에 진영 논리에 활용될 수 있는 얘기를 꺼내 넣어갖고 이거를 다시 재분열의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진짜 전당대회를 며칠 앞둔 시간이라든지 진짜 지금 더 이상 좌우로 움직일 수 없게끔 진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 시점에서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 시점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은 지금 중립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나는 행정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미련하리만치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지금 수박 세력이라든지 지금 밑에 있는 말 안 듣는 세력들이 한꺼번에 다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대통령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지금까지도 국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도 수보회의나 장관들 국무회의 중계되는 거 보세요. 깝깝해 죽으실라 그러잖아. 밑에 있는 애들이 일하는 태도가 지금 대통령 마음에 들게 일하는 게 그게 손에 꼽을 만큼 몇몇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립적인 쪽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기존에 하고 있던 행정 업무마저도 이게 공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공통점이 우리가 서로 믿습니다. 민주당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꼽히겠습니다라는 얘기 외에 일절 자신의 정치에 이 당대표나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않고 있는 지금의 이 어찌 보면 침묵 같은 이 단절 관계가 사실은 누구보다 더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지지 하나도 안 해줬는데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뽑혔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협조를 하게 되면 이게 서로가 뭔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의 기능과 권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는 당대표와 대통령, 당정 관계를 이루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통령의 인기가 빠지고 대통령이 욕을 먹을수록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는 일종의 유기의식에 대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점이 확실한 전당대회 승리를 보장하는 면이라고 치면 이건 고도의 전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애들이 지금 당장의 정청래를 눌러앉힐 방법을 찾질 못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가 조금만 더 유지되면 저 안에서 저것들은 4분 오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1인 1표제를 잘 지키고 전당대회 때 최대한 많은 숫자가 투표에 참여를 해야 돼요. 전 이번에는 50만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 권리당원들 투표율이 역대급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만 민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집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될 거고요. 그거를 숫자로 확인하게 돼야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설계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재료를 써도 그걸 갖고 시비 터는 놈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시비를 터는 놈들은 집 밖에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야 이왕 입주를 했으니 내가 안방도 차지하고 건너방도 내 맘대로 하고 앞으로 이 집 주인을 내가 하겠다라고 행세하고 있는 도저히 권한이 없는 이 불법 세입자 같은 새끼들 밖에서 영입돼서 들어왔거나 아직도 밖에 있는 놈들의 사주를 받아서 당권을 노리고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 불량한 세력들이 이 짓거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집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고쳐주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목수한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재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개축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고 우리 세 사람의 의견도 다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최소한 송작가 TV의 송작가는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에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 위기가 앞으로 물론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계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위기 자체가 당내에 있는 불온 세력들을 구분해내고 걔들을 축출해내야 된다는 당원들의 위기의식과 필요로 결집되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결코 나쁜 상황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